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21장 무능을 드러내야 끝낼 수 있다. 사람들이 곧잘 심리조종자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심리조종자들이 실은 매우 어리석다는 내 주장이 객관적으로 사실임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이게 다 여러분이 두뇌를 열심히 굴려 그들에게 학위나 자격증을 만들어주거나 그들을 썩 괜찮은 지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심리조종자들이 그런 조건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사례별로 하나하나 추적해보고 싶을 정도다. 게다가 늘 진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보장도 없다. 학력이나 자격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법원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어떤 심리학자, 모 의사 병원, 심지어 어느 동네 치과의사는 아무도 그들의 학력을 검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오랫동안 그 일로 먹고 살았다. 기업에서도 상사의 실책을 덮어주는 일을 그만두라고 내가 직원들에게 말해야만 할 때가 있다. 상사의 무능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면 상황은 빠르게 역전된다. 상사의 일을 대신 해주지 마시라. 그런 짓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마갈리는 동료에게도 내 조언을 알렸다. 오래가지 않아 사달이 났다. 문제의 상사가 휴가를 간 동안 본사 간부들이 문제를 알아차렸다. 마갈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골치 아플 각오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상사를 보호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들 모두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상사는 휴가에서 돌아온 즉시 해고당했다. 마갈리와 동료는 그의 무능과 실책을 무려 6년 동안 감춰주었다. 그들은 그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자초했다. 사장 때문에 죽을 마시던 피상담이는 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불만도 보고하지 않았다.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단다. 모두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녀만은 하지 않았다. 이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들의 소행을 싸고 돈다고 하는 거다. 이 사례가 특히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 사장이 새로 들어온 아주 어린 비서를 거의 매일 울릴 정도로 못살게 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이 사람을 잡는다. 여러분이 괴롭힘을 보고도 침묵함으로써 용인한다면 타인을 위험에 몰아넣는 일에 공모자가 되는 셈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격리는 어린 비서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도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순진하게도 심리조종자의 믿음직한 보급책 노릇을 떠안을 때 어떤 중요한 쟁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똑바로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자기가 그 사람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품격 무료 경비 서비스와 가사관리 서비스 중간 어디쯤에 해당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얻을 자격이 없는 학위, 직업, 직위, 명성, 명예를 얻게끔 싸고 돌거나
그 사람을 업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수족이 되어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소송을 걸거나 그 사람의 적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일에 앞장선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재정 기반이 되어주곤 한다. 장물합이 노릇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은행 겸 스폰서가 되어준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자기 홍보 계획과 실무를 담당하고 그 사람의 무능을 감춰주며 변명거리와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준다. 여러분이 이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었기를 바란다. 만약 그랬다면 칭찬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공모자 노릇은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 말에 여러분이 동의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가엾은 심리조종자들의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파괴력이 커지지 않게 막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보다 공정한 태도는 없지 않을까.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일으킨 고의적 기억 상실. 도입부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특유의 두뇌와 특유의 가치관으로 심리 지배의 모든 면면을 관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이제 나는 이 맹목, 이 기억 상실 사태를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는 이 거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뤄볼까 한다. 이 역시 직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바로 앞장에서 심리조종의 모든 면, 가장 모호하고 껄끄러운 면까지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심리조종자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놓인 현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파비아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병원에 간 아들 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꺼냈다. 아들 토마가 그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직장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나 나는 토마를 건실하고 활동적이며 명랑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다. 토마는 한 해 전 몹시 변태적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심리조종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지만 그 일을 잘 극복한 참이었다. 나는 토마가 걱정되었다.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으리라. 하지만 파비아는 매우 초연한 말투로 대꾸했다. 선생님, 아닙니다. 걔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동료들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파비아는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고 심리조종자 남편과 힘겹게 갈라선 경험이 있는데 저리 가볍게 말할 수가 있을까. 때마침 토마가 전화를 했다. 병원에서 또 한 번 울고불고 했던 모양이다. 병가까지 냈다는 말에 나는 힘주어 말했다. 다 큰 성인이 별것도 아닌 일로 직장에서 눈물까지 쏟지는 않아요. 토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토마도 심상치 않아요. 파비아는 화제를 돌리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 다음에는 사태를 축소하려 했고, 토마가 악마 같은 상사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매사를 너무 깊이 마음에 두니까 힘든 거라고 토마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는 파비안에게 심리지배 상황을 많이 겪어봤으니 시간 내어 아들에게 심리 조종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라고 했다. 파비안은 아들이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 굉장히 걱정했다. 나는 얘기를 좀 더 나누고서야 그가 심리 조종자들의 존재를 잊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야만 전 남편이 심리 조종자였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결국 모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런 인간에게 당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굴욕적이어서 자기는 전 남편의 정체를 몰랐다고 인정하느니 차라리 계속 모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현실 외면 때문에 토마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직시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 사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유독 심리 조종자들이 잘 들러붙는 청년이 되고 말았다. 파비아는 괜찮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다 아들에게 적합한 해석의 틀을 주지 못함으로써 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도 위험의 현실성을 부정한 것이다. 긍정적 비통합 이론. 정신적 과잉활동인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지각한 바를 의심한다. 이들이 포착한 것을 주위 사람이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신적 과잉활동인은 내적 현실과 외부 세계를 공존시키느라 영원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문화적 소외, 사회적 소외, 정신적 소외의 한가운데서 생을 이어간다. 어떤 여성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상대를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기색을 들키느니 차라리 내 생각을 차단해 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복잡 다단하면서도 일관된 구조로 담아내려는 시도는 일종의 촬영욕이나 다름없다. 정신적 과잉활동인은 늘 괴리된 정신으로 살아가고 곧잘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심리 조종자는 이런 기분을 더욱더 부채질한다. 심리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사람이 이미 무척 약해져 있기 십상이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람은 뼈도 못 추릴 뻔했다가 겨우 용기를 낸 거다. 스트레스는 포화 상태이고 정신 상태도 심리 조종자의 눈간에 조각조각 따로 놀고 흐트러져 있다. 그러다가 차차 최면에서 벗어나고 함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다른 인간관계들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추리를 시작한다. 의식의 자각은 쉴 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리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든다. 그 느낌은 극도로 불안하다. 극도로 불편하다. 정신적 과잉활동인이 자기 생각을 재편성할 때면 정신의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모든 관념을 서로 연결해 놓기 때문이다. 이것을
긍정적 비통합으로 본다. 건실한 구조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통합은 확실히 긍정적이다. 정신의 대청소도 끝을 보고 난 후에는 길게 보아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장은 불편하고 계속 끌고 나가기가 불안하다. 미쳐버릴 위험도 아주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안심하라. 과도기라서 그런 거니까.